한밤의 미주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11월 6일 수요일이고요. 네. 오전 1시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네. 이제 국내 최초 미국 증시 생방송 겸 먹방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어떤 걸 또 먹게 될지 매일 상당히- 메뉴 좀 골라주세요. 저희 좀 생각한 거 있거든요. 네. 어떻게 공유해 드려요?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어떻게 치킨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네. 치킨 한번 치킨? 도전해 보려고 그러는데 도전? 동의하시면 1이라고 네. 채팅창에 써주시면은 치킨. 감사하고요. 안 된다 2 이렇게 써주시면 그만 먹어라 하면은. 저희가 다른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먹어보니까 네, 생각보다 이 시간대가 네. 저희가 자정을 넘었다는 걸 간과했어요. 아, 왜요? 빵이 그 딱딱한 거를 물고 있으니까 자정이 넘으니까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바에는 맛있는 걸 먹자. 그러니까 어차피 먹을 거. 어차피 먹을 거. 저희 지금 거의 지금 왜 그 카페 가면은 모형 있잖아요. 네. 거의 견본품. 그 수준 견본품 모형 샘플 이게 지금 거의 딱딱해서 이게 들리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먹을 수 지금.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장 초반에 3대 지수와 이야기를 좀 드리고 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천천히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 지금 아까보다는 살짝 상승폭이 빠졌습니다만 여전히 좋은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스닥이 여전히 가장 강하고요. 일단 다우가 0.7%대, S&P 500도 0.7%, 나스닥도 0.8% 상승, 러셀 2000도 함께 0.8% 가까이 올라주면서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네. 색깔 자체도 변하지도 않고 방향 자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변하는 종목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세미컨덕터 오르고 있고요. 여기에 오늘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든지 램리서치 같은 종목들의 상승이 좋습니다. 테슬라가 3%대 올라주고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퍼스트솔라도 낙폭을 줄여내고 보합권까지 왔습니다. 참 알 수 없는 흐름입니다. 오후가 이제 지나가면은 조금 네. 분위기가 바뀔까 싶은 정도의 느낌이죠. 느낌인데 네. 일단 오후가 되기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가 되기를 네. 조금 바라보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슈마컴 같은 경우가 지금 또 낙폭 줄였어요. 슈마컴 진짜 뭐 하는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슈마컵은 이제 좀만 빠지면 예. 또 들어가고 또 네. 들어가고 이제 천하제일 그렇습니다. 단타 네. 대회로 진행되는. 네,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는 슈마컴의 흐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M7 종목들 다 강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가 유럽 시장에서 이 압수수색 같은 조사를 좀 받았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0.8%대 강세고요. 보잉은 여전히 1.3%대 하락세, 월마트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1.3% 상승으로 올타임 하이 지금 그 부근에서 계속해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빅스 지수가 빠지고 있고 투표일이 됐고 투표가 진행되다 보니까 네. 변동성 자체는 조금 줄어들면서 생각보다는 이게 언설튼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데 오늘 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진전이 있는 그런 네. 증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들어온 뉴스 중에는 뭐 조금 전에 2부에서도 저희가 공유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네. 홈디포라든지 어허.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에 대한 주요 IB들의 업데이트된 콜들이 좀 있어서 네. 그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매일 이제 정리해주는 오늘의 애널리스트 콜인데요. 어허. 오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엘라이릴리, 브로드컴, 크리스피크림 좋죠. 라이브 네이션 맛있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빵을 먹을 거면 차라리 달달한 걸 먹었어야 된다. 지금 견본품을 지금 뜯어먹게 생겼다는 이렇게 생각이 될 줄은 들면서. 몰랐어요. 그렇죠. 네. 자, 모간 스탠리에서 오늘 홈디포 오늘 괜찮지 않았습니까? 네, 홈디포. 모간 스탠리에 대해서 비중 확대 한 번 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세리벨에 대해서 매수 의견 낸 게 있습니다. AI 관련돼서 이제 알고리즘이 상당히 우수하다 네. 라면서 오늘 세리벨에 매수 의견 냈고요. 라이브 네이션이 이제 스포츠 중계 관련 네. 업체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비중 확대라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네. 스포츠 중계 겸 공연, 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공연, 세계에서 뭐 큰 무대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회사인데 네.
내년 4월인가요? 네. 콜드플레이가 내한 공연을 우와. 하는데 그것도 라이브 네이션에서 아. 기획을 해서 세팅을 하는 공연이다. 네. 그렇게 얘기해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오늘 비중 확대 하면서 $140 네. 타깃 프라이스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 117달러. $7. 네. 네, 그 정도에서 지나고 움직이고 있네요. 있습니다. 네. 자, 일라이릴리가 오늘 조금 좀 쉬어가고 있어요. 쉬어가는 일라이릴리가 부진,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비시티 위크 컨퍼런스 샌 안토니오에서 네. 비만 관련 학회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네. 모간 스탠리에서는 오늘 탑픽으로 뽑았어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GLP-1 클래스에서는 굉장히 이제 영향력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오늘 내놨고 네. 파이프라인이 견실하다라는 의견까지 냈었는데 오늘 좀 쉬어가네요. 네, 지금 사실 리포트는 계속 좋아요. 도이체방크에서도 일라이릴리 리포트 냈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발 경쟁 위협이 제한적이다. 어쨌든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위에 자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일라이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1,015 유지했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느껴요. 우리 장에서도 오늘 바이오 이야기하면서 약간 다이어트 비만약보다 최근에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비중이 높아지는 느낌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 뭐랄까 대세가 조금씩 페이드 네. 아웃되는 느낌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일라이릴리에서도 그렇고 노보노디스크도 이 GLP-1 기반 가지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실제로 다 모든 치료제가 지금 속도를 늦추는 수준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오게 된다면 아마 시장의 판도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겠죠. 그렇죠. 시장 판도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나오면 그렇죠. 정말 수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빨리 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고요. 네. 자, 오늘 보잉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에서 비중 유지 네. 정도 내주었고요. 오늘 어찌됐든 간에 파업이 종료가 7주 만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오늘 모간 스탠리에서는 일단은 비중 유지 네.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카바나 관련해서 오늘 이퀄 웨이트에서 언더 웨이트에서 이퀄 웨이트로 소폭 상승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 네. 비중을 축소하라 해서 그러니까 시장 비중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 카바나 관련해서 주가 현재 2.9% 네. 역시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자, 업스트림 바이오에 대해서는 오버웨이트 등급 제시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RBC 캐피탈에서 네. 오늘 상당히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면서 이 maintain our outperform 레이팅을 유지하겠다라면서 $500 프라이스 타겟을 유지를 했습니다. 현재 네. 주가가 $412 선인데 오늘 1% 정도 올라주고 있고요. RBC에서 $500 목표 주가 제시한 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로드컴, 오. 브로드컴 오늘 브로드컴이 이것저것 다 잘하면서 되게 좋다. AI와 반도체 중심 잘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어허. 매수 의견 오. 한 번 더 제시를 한 게 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가 $172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 조금 더 올라주는 모습이네요. 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애플 관련된 소식을 내놨었는데 매수 의견을 이미 내놓은 거를 한 번 더 반복을 했고요. 네. 최근에 나왔던 그 소식에 따라서 아까 말씀 주셨죠? 대선이 애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가져주고 있습니다. 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팔란티어에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내주었고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관련해서는 매수 의견을 반복을 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포트를 엄청나게 냈네요. 그니까요. 굉장히 되게 바쁜 많더라고요. 그 대선을 앞두고 그 전에 나는 쓴다. 몰아서 냈나요? 뭐 그런 나는 느낌이 그 전에 일단 쓴다. 빨리 써야 된다. 네. 써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느낌 드는데 네. 이렇게 해서 좀 오늘 마무리를 하고 이베이 관련돼서 네. 이제 마켓 퍼포먼스 아웃퍼폼으로 의견 상향했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베이가 사실은 예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아마존, 이베이 그죠. 양대 산맥인데 옛날엔 그랬죠. 지금은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래도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의견이 오늘 번스타인에서 제시가 됐군요. 네.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달러트리에 대해서 어허. 텔시라는 곳에서 네. 다운그레이드했다라는 어이구야. 소식이 나왔는데 달러트리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네, CEO. 상황이 그닥 좋지 않은 네. CEO의 사임권까지 오늘 나와서 달러트리 현재 주가 0.7% 빠진 채 6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오진석 테마주인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 페라리 아, 이야기하면서 들어왔잖아요. 페라리를 제가 잊었군요. 네, 페라리로 오늘 잊으셔서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페라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말이 이러고 있는 페라리. 페라리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페라리 주가가 한 6% 가까이 빠집니다. 페라리가 네. 오늘 실적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매출이 조금씩 늘었는데 네, 자동차 부품도 늘고 음흠. 스폰서에 대한 수익도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특히 스폰서 수익이 20.4%. 오, 이거는 페라리가 네. 요새 F1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레이싱에서 나쁘지 않은 페라리에 오. 그러니까 한참 페라리 엔진 문제가 있었는데 F1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최근에 예전의 명성을 이제 회복할랑 말랑 하면서 원래 왕좌를 갖고 있던 머세디스 메르세데스를 벤츠. 이제 제치는 것도 보여주면서 상당히 호조세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F1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레이싱 부문에 음흠. 페라리가 이제 스폰서가 많이 붙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폰서가 3분기에만 20%가 우와. 수익이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문제는 차를 잘 팔아야겠죠. 인도 대수가 3분기에 2.2% 물론 아이고야. 페라리를 뭐 대중차처럼 팔지는 못하지만 그쵸. 그런 차는 빠졌다는 아니죠. 거 그리고 네. 몇 대 팔지 않는데 퍼센티지가 빠졌다는 거 음. 요게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인도 대수가 늘었는데 어디서 줄였냐? 미국이랑 중화권에서 줄었대요. 아, 미국이랑 중화권 네. 그럼 다 줄은 거네요. 미국 중화권 이외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중화권과 미국에서 줄었다는 건 아마 지금 5% 빠지는 이 주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 대수가 아주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2%가량 빠졌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2%가량 빠졌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인 뭐 그런 미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 안 팔린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중국에 때문에 있는 분들 부자분들이 그럼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위 부자가 기준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네. 엄청난 최상위 부자가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다라는 와.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제 부자가 많은, 많죠. 네. 중동만큼 사실 중국도 많고 인도도 많죠. 그렇죠. 세계 최대 갑부가 인도인이잖아요,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팔리는 게 중요한데 중국에서 빠졌다? 네. 치명타 될 수 있겠다. 아, 그렇죠. 라는 치명타가 생각이 될 듭니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페라리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면서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6%가량 좀 하락을 하고 있는 페라리입니다. 네. 제가 아까 F1 얘기했잖아요. 네. 페라리는 사실 그 루이스 해밀턴이라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 F1의 왕좌를 지키고 있었던 메르세데스 거기서 이제 메르세데스 AMG에서 루이스 해밀턴이라는 최강자가 이적을 해옵니다. 내년 시즌부터. 그렇기 때문에 페라리에도 확실히 광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허. 생각이 들어서 요 화면 보시면 요거 네, 이렇게 화면 함께 여담이지만 볼까요? 요거 이제 루이스 해밀턴이 찰스 르클레르와 함께 이제 조를 이루어서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내년부터 이끌게 되는 네. 화면인데 F1을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만 아실 텐데 네. 진짜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영암에서 개최한 적이 있어서 네. 좀 실패는 했지만 네. 최근에 송도에서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송도에서요? 송도에서 이제 도심지를 우와. 야간 서킷을 운행하면서 해보겠다라는 오. 의견을 내고 있는데 네. 지금 내년 시즌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네. 루이스 해밀턴의 이 뭐랄까 이분은 기사 자기를 영국에서 받으신 분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기사 자기를 받아서 네. 루이스 해밀턴 경인데 경. 이분이 왔기 때문에 스폰서도 페라리가 늘 수 있다. 내년도 상당히 이제 스폰서 쪽에서는 좀 기대가 되는 바이다. 네. 이런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모르는 또 자동차에 F1의 자동차가 세계까지. F1은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네.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말 탑 티어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 하나씩
대중차의 개발단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 보긴 하는데 네. 아주 재밌는 그런 세계가 또 있다. 네.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네, 페라리도 살펴봤고요. 또 우리 뭐 안 봤을까요? 저희가 뭘 안 굉장히 봤을까요? 많은데 뭘 어제 안 나온 거. 봤을까요? 아까 릴리움이 이제 파산 관제인이 릴리움. 선임됐다. 네. KPMG가 선임됐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자, 지금 릴리움은 16%대 급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M&A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네. 파산 관제인을 선임한 게 뭐 회생을 하겠다는 쪽보다는 이제 청산에 가까운 M&A, 이제 매각이기 때문에 릴리움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게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거의 역전주거든요. 완전 0.069 엽전주 달러. 그 자체 사시면 안 되는 네. 걸로 건들면 안 느끼는데. 되는. 네. 네.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네. 그리고 바이킹스 관련된 기사가 나왔었는데 바이킹스 어제 저희가 전에 못 드렸을까요? 바이킹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네. 이제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장악하고 있는 네. 이제 다이어트, 이 비만 치료제 음. 관련해서 새로운 의약품이 그것도 이제 경구약으로 네. 개발하는데 일상에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제 그런데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나온 게 있는데 오늘 시킹 알파라는 언론사에서 네. 이 이야기를 또 내놓습니다. 오늘은 좀 오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내주고 있습니다. 일상 실험까지는 성공을 했으나 이게 앞으로 정말 성공적으로 3상까지 가기 위해선 네. 대규모 투자,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 같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고요. 네. 어제 워낙에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되게 쉽잖아요. 일단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 디스크는 주사약이고 여기는 경구용 알약입니다. 네. 먹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바이킹스 테라퓨틱스에서 내놓는 게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좀 있는 네. 그런 오늘이고 자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은 오늘 나온 실적 중에는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있습니다. GFS. 네. GFS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GFS 검색해드리니 오늘 10.9%, 11% 올라주고 있고요. 3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매출과 컨센서스, EPS, 컨센서스 모두 상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글로벌 파운더리스, 반도체 느낌 팍팍 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반도체 칩셋을 만드는 가장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웨이퍼를 많이 출하를 시키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회사인데 웨이퍼 300ml짜리 55만 장에 가깝게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총 이익률 23%. 네. 그런데 이게 지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빠진 거예요. 그런데 매출과 EPS가 워낙에 컨센 상이하다 보니까 오늘 11%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폰 업체들의 반도체 수요가 그래도 좀 회복되는 것 같다라면서 이 핸드셋 쪽의 분기 매출이 11%가량 늘었다라고 하고요. 가정용이라든지 자동차 쪽이 좀 약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강한 모습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제가 에머슨 일렉트릭 지금 주가를 띄워놨어요. 현재 6.6%가량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13% 증가, EPS 같은 경우도 15% 증가했고 이 상향 조정했던 EPS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현금 흐름도 22%대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호조세가 보여지는 실적이었고요. 일단 CEO가 발표하면서 우리는 테스트 및 측정 부부 통합에서 1억 달러의 시너지를 실현했고 세계적인 수준의 실행에 대한 집중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EPS 상향 조정했습니다. 0.89달러에서 0.94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에머슨 일렉트릭의 실적이었습니다. 네. 자, 어제도 장마감 이후에 물론 뭐 모든 종목의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어제 반도체주가 하나 레거시 반도체 회사가 하나 이제 실적을 내놨었는데 오늘은 이제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NXP 세미컨덕터라는 곳에서 실적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가 전장 사업을 하는 레거시 반도체 완전 레거시예요. 완전 초 레거시인데 최근에 물론 좀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예전에 모토롤라 아시죠?
모토로라 이제 정말 이 큰 휴대폰 만들던 시절 1985년에 나왔던 그 핸드폰 만들었던 모토로라가 90년대 초반부터 반도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 그 사업부가 독립돼서 나온 회사가 이 회사예요. 아. NXP 세미컨덕터라는 회사인데 네. 재밌는 게 NXP에서 맨 앞 글자가 네덜란드의 N자인지 네.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필립스랑도 이제 관련이 있고 모토로라 기반으로 네. 커온 회사. 그런데 오. 컨센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가이던스가 음흠.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어허. 일단 매출과 EPS는 컨센에 부합하거나 상회를 했고요. 네. 자, 자동차가 좀 빠졌었는데 음흠. 이거는 전장 관련돼서 자동차의 판매량이나 전기차의 부진 네. 좀 있었다 영향이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음흠. 모바일 분야에서는 레거시답게 전체적으로 올라주는 모습인데요. 음. 그런데 4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 하회하면서 어허. NXP 세미컨덕터스 급락을 했던 어제 장마감 이후의 애프터장이고요. 네. 현재 본장에서도 6.8% 음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실적 발표가 났던 윈 리조츠, 음흠. 윈 리조츠가 라스베가스에 지금 화면상의 오른쪽에 있는 우와. 그 호텔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네. 윈 팔레스라는 호텔인데 이게 왼쪽에 있는 요거 뭐라 그러죠? 케이블카? 케이블카. 케이블카 요걸 타면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제가 TV에서 연예인분들이 여행 가는 거 보고 요거 알았거든요. 뭐예요? 라스베가스 야경을 가장 예쁘게 볼 수 있는 케이블카라고 해요. 아, 이걸 타고 요게 윈 리조츠 앞에 있는데 네. 아무튼 라스베가스와 마카오 도박 가능한 카지노 호텔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내수 특히 중국 내수 그 다음에 시장 경기 상황 음흠. 엄청 좌우되는 곳인데 그쵸. 그도 그럴 것이 3분기 컨센 EPS 매출 둘 다 아이고야. 하회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네. 좀 좋지 않았던 윈 리조츠고요. 네. 오늘 실적 좋지 않게 나왔었기 때문에 역시 빠지는 모습 네.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이 카지노주들은 반등을 많이 못했는데 마카오에서 영업하고 있는 카지노주들이 상장된 게 있어요. 중화권 시장에 굉장히 잘 갔거든요. 네.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갈 거야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계속해서 경기 부양이 된다면 당연히 마카오로 카지노 하러 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크게 안 빠지고 가고 있고요. 전인대 끝나고 나서 한번 또 봐야 될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윈 리조트도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경기 부양책이 나왔을 때도 이 네. 윈 리조츠도 상당히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진짜요? 다만 이번에는 나온 게 3분기 실적이다 보니까 아하. 이제 8월과 그쵸. 9월의 실적이 네. 합쳐지다 보니까 상당히 좋지 않았다.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여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곳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보여줬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애플 관련된 장표가 오. 잠깐 노출이 됐었는데 네. 요거 볼까요? 추가적으로만 공유를 드리면 네. 일단은 애플이 지금 현재 주가가 현재 0. 0.37% 오르면서 222.82달러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소식 중에 인도네시아 관련돼서 인도네시아 제가 막 KF-21 전투기 얘기하고 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다 그런 나라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이폰 16이 판매가 판매 금지. 중단됐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애플에서 인도네시아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오. 이야기가 이제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게 자국에 대한 투자를 해야지만 이제 판금을 해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이 애플이 반둥에 있는 협력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공장을 세우는 것까지는 아니고 어. 일종의 액세서리 같은 걸 만드는 인도네시아 공장이 있는데 아. 여기다가 투자를 하겠다 어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울며 겨자 먹기죠. 왜냐면 해야- 인도네시아가 아이폰만 그런 게 아니고 구글 픽셀폰까지 다 판금을 최신판들을 하고, 못하게 하니까 네. 이건 풀어야 되니까. 왜냐면 그쵸. 그도 그럴 것이 인도네시아 인구 제가 써놨습니다만 네, 몇 명이요? 2억 7천만 명이 우와. 되고요. 인구의 절반이 44세 미만이래요. 진짜 젊네요. 젊은 나라잖아요. 그럼 네. 젊은 분들이 뭐 사겠습니까? 아이폰이요. 아이폰은 보통 사고 싶어 할 텐데 네.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됐다라고 안 풀면 큰일 나죠. 큰일 난다라고 네.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물론 화면상에 있는 것처럼 아이폰 15 시리즈까지 판매가 됩니다.
아, 15는 되고 15는 16만 안 되고 14도 된다고요? 되고 다 되는데 16을 못 한다. 근데 앞으로 AI가 들어오는데 못 한다. 아, 치명타가 그거는 되기 못하죠. 때문에 네. 이거 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제조업 비율이 많이 내려갔대요. 정말요? 그래서 투자를 받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대통령이 최근에 바뀌면서 네. 최근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바뀌었는데 네. 자국 산업 보호하겠다라는 게 공약이었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강경한 정책을 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룸버그 마크 거먼 기자가 이 스마트 안경 화면에 있는 거는 이제 메타와 레이벤의 합작품이고요. 네. 카메라가 되고 어허. 사진 찍을 수 있고 어허. 그다음에 음성으로 AI 호출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증강 현실은 안 되는데 그래도 요걸로. 뭔가 찍을 수 있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거. 아. 그 정도만 돼도 괜찮다라는 판단을 이제 와서 했답니다. 이제 와서요? 그렇죠.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비전 무겁게? 프로처럼 막 500만 원짜리 비싸고 한 게 무겁게 아니고 이제는 가벼운 거래 하겠다라고 메타처럼 돌아섰다 그래요. 이게 웨어러블한 그런 기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가볍게 찰 수 있지 않으면 저는 팔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이제 알았다고요? 뭐 이제라도 알아서 하는 게 참 다행이긴 한데. 한국에서도 이제 비전 프로가 판매가 개시가 됐다 그러죠. 네. 그래서 500만 팔렸나 원이 몰라요? 되는데 뭐 내년 되면은 M5 칩을 탑재한 신형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만류하고 싶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애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러 가지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자, 이제 3부가 이제 저희도 한 20분 정도 오, 남았기 때문에 네. 슬슬 이제 오늘 특집 방송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오늘 어떤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될지 이제 차츰차츰 굉장히. 이제 인터랙티브 자료를 좀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주가 상황만 보자면 DJT가 14%대 다시 오르고 있고요. 양봉입니다. 상승으로 약간 다시금 들어 올리고 있어요. 한 8% 상승 뭐 요때까지 갔다가 다시금 지금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 DJT고요. 퍼스트 솔라로 그냥 볼까요? 퍼스트 솔라는 1%대 하락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봐야죠. 테슬라는 3.7%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1시간 전 추이 그대로 네, 계속 다시금 돌아왔어요. 약간 퍼스트 솔라가 더 올라오면서 낙폭을 줄여내면서 이렇게 가나 했더니 다시금 좀 DJT라든지 테슬라가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뭐 제 화면 지금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딕스빌, 뉴햄프셔주의 딕스빌이라는 정말 작은 마을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서 65년 동안 이제 대선이나 투표할 때마다 00시에 투표라는 전통이 있대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 시간으로 자정이 되면 다른 빵빵시. 데는 이제 6시, 그쵸, 아침 6시 이렇게 오전에. 여는데 그게 네. 아니고 그냥 빵빵빵빵 00시에 투표를 하는 게 전통이래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투표를 했고 네. 워낙 소도시다 보니까 네. 유권자가 6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6명이 투표를 했는데 화면에 보이시죠? 네. 3대 3이 나왔다. 우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모든 표, 그러니까 항상 6명이 유권자였던 것은 아니지만 네. 그 지역에서 모든 표를 표를 몰표로 가져갔던. 가져간 후보가 딱 둘 있는데 네. 닉슨 대통령과 우와. 바이든 대통령 딱 두 번만 이 몰표를 받았다라고 네. 하는데 이번에는 완전 반반 갈린 거죠. 진짜 3대 3. 네. 저는 그것도 신기한 게 요 밑에 화면 보시면은 요거 수기로 작성한 거 보이세요? 이게 그러니까요.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요거 두 번째 줄부터는 요거 주지사랑 밑에는 이제 하원 의원 뽑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아니 6표인데 전산으로 하는 게 더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투표도 이제 자정에 딱 들어가서 네. 사진 찍잖아요. 네. 첫 투표니까 네. 보통 우리 일출 찍듯이 그쵸. 사진 찍고 이제 뭐 뿌이하고 그다음에 뿌이 안 돼요. 뿌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이번 돼요.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뭐 만세 뭐 하고 네. 12시 7분에 투표를 마감했답니다. 7분 만에 투표를 마감하고 바로 개표를 해서 3대 3이다. 네.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이 손으로 이렇게 쓴 딕스빌 이렇게 쓴 것도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보면. 요거 약간 제가 영상을 봤는데 네. 어린 아이가 이거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약간 일부러 약간 동네 축제처럼 아하. 선거들 중간 선거나 대선을 이용하는 그쵸. 약간 홍보용 아하. 우리 동네로 오세요 뭐 이런 아. 느낌의 이벤트라고 딕스빌이라는 보는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3대 3 동률을 이뤘다. 네. 이게 상당히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대선 시작됐습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뭐 저희 보고 있는 화면에도 아메리칸 헤드 투 폴스라고 블룸버그와 CNBC에서도 계속 이제 경제 방송인데 약간 특보 체제로 슬슬 다 들어가기 바뀌고 시작을 있어요. 했습니다. 뭐 MBC 뉴스 일반 지상파 방송들은 뭐 원래부터 계속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 방송에서도 그러니까요. 미국의 개표 그 투표장을 네, 카메라로 카메라로 이제 뻗쳐놓고 네. 그걸 그냥 그 너튜브로 바로 생중계를 네, 하고 해주고 있어요.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심이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냥 요거는 이제 트리비아인데 알려드리자면 네. 왜 화요일 날 오늘 하는지 아세요? 왜 화요일이요? 이게 미국 선거법상 네. 11월에 네. 첫 월요일에 네. 다음 화요일 날 하게 돼 있대요. 아니, 11월에 첫 화요일이면 화요일이지. 첫 월요일 다음 화요일은 뭐예요? 11월에 첫 월요일에 다음인 그 화요일 날 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1845년에 제정된 선거법 때문에 네. 만들어진 거라고 하고요. 네. 그 이유가 일요일 날은 주일이니까 그렇죠. 미국은 이제 크리스찬의 다 나라니까 쉬니까. 그래서 교회 가야 되니까 해야 안 되고, 되고. 월요일은 투표를 하러 와야 되는데 월요일 날 투표를 하면은 그 자기 동네에서 이제 미사나 예배를 보고 바로 오면 투표장이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줘야 돼. 아. 그러니까 하루를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서 화요일. 그럼 수요일 하면 안 되나? 수요일은 미국의 전통적으로 각 도시마다 파머스 마켓이라고 네. 그 농산물 자기가 키운 거 이런 거 이제 내다 팔고 내놓고. 직판장을 매주 열어요. 네. 그걸 또 해야 돼. 음흠. 그래서 수요일도 안 돼. 그래서 화요일 날 해야 된다라고 법에 써 있다고 합니다. 이 법에 써 있는 너무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신기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대선 할 때마다 바뀌잖아요. 아,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딱 찍힌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이 지금 탄핵 정국 이후에 뭐 장미 대선 하기 전에는 그 기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이후에는 이게 깨졌겠죠? 바뀌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 다음 날인 화요일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상원 100인, 하원 435인, 워싱턴 DC의 자치 관련 3인에서 538 네. 이렇게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자, 중간에 보이시면은 270이라고 보이시죠? 네. 270을 그러니까 이 가져가게 과반을 되면. 득표를 해야 승리하는 걸로 되어 네. 있다라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부분의 주 중에서 네. 다 이제 어지간한 곳은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수년간 대선 투표를 하고 중간 네. 선거를 하고 이러면서 어차피 여기는 민주당 뽑고 어차피 그치. 여기는 공화당 공화당 뽑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카말라 해리스든 도널드 트럼프든 유세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주에는 안 뻔한 가죠. 곳에는 예를 들어 카말라 해리스가 텍사스에 갔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네. 안 갔을 것 같은데. 네. 도널드 트럼프가 캘리포니아 LA 갔을까요? 안 갔을 것 네. 같은데. 뉴욕은 갔겠죠. 아, 뉴욕은 그쵸. 상징성이 있으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 네.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장표 중에 219대 226이다라고 한 것이 네. 경합주 제외하고 이 7곳 오른쪽에 있는 7곳을 제외하고. 제외한 나머지 선거인단 수인데 네. 그걸 제외하면 226대 219로 카말라 해리스가 그냥 우리 지지층을 가지고 가는 곳에서는 승리한다. 하지만 270표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경합주 승리가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애리조나 11표, 조지아 네. 16, 미시간 15, 15개, 네바다 6, 노스캐롤라이나 16, 16, 펜실베니아 19, 위스콘신 10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싹 수입을 해도 되고 부분만 해도 되는데 네. 트럼프가 이길 때는 하나 빼고 다 수입했고요. 바이든이 이길 때는 하나 빼고 뭐, 수입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다. 네. 라는 이게 보이고 네. 다음 걸 보면은 그러면은 정말 누가 이길 것이냐 네. 이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틀란스 인텔 제가 7개 경합주를 거의 유일하게 계속 맞춰왔던 이제 아틀란스 인텔. 조사 업체다라고 네. 했는데 오늘 마지막 설문조사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설문조사 마지막이죠. 파이널이 네. 나왔는데 다자 대결에선 도널드 트럼프, 양자 대결에선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자 대결이라는 건 카말라와 트럼프 이외의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나머지 이제 군소 후보들이 있는데 이분들까지 했을 때 요 정도고요. 양자로 했을 땐 도널드 트럼프가 그래도 이긴다라는 거고 밑에는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요? 이게 선거인단 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퍼센티지잖아요. 아, 지난 어디서 어떻게? 2016년에 네. 그 힐러리 클린턴이 2% 차로 이겼어요. 맞아요. 이것처럼 퍼센티지는 2% 차로 이겼어요. 300만 표인가? 거의 290만 표? 요 정도로 이겼는데 졌습니다. 왜냐하면 위너 테이크 올이기 때문에. 그쵸. 그때 표수, 그러니까 일반 투표의 표수는 힐러리가 더 많았어요. 네. 하지만 이 경합주에서 위너 테이크 올 다자 독식을 뺏기면서 트럼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네. 정말 이 민주주의의 총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참. 미국 대선에서 그게 맞는가 네. 싶기도 한데 일단 그분들이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네. 따르기로 그리고 미국인들조차 미국 경제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도 미국의 정치 선거 정책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맞아요.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전 투표할 때 네. 우편 투표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내가 투표하려는 사람이 사실 맨 위에 있어야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아, 그렇죠. 그럼 그 순서를 뭘로 정할까요? 그 순서 뭘로 정해요? 뭘로 정할까요? 뭘로 정해요? 정하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기준이에요. 네. 아, 이것도 주마다 다 주마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거를 그 선거관리위원회 2명이 나와서 네. 글자를 적어서 그거를 흔들어서 힘차게 흔들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냥 흔들면 안 돼요? 힘차게 그 A부터 Z까지를 섞어서 그러니까 어순이죠. 네. 네. 그럼 그거를 하나씩 뽑아요. 그럼 칠판에다 그걸 씁니다. 네. 그럼 그게 알파벳 순서가 돼요. 아, A부터 Z까지 쓴 거를 26개를 흔들어서 랜덤하게 뽑은 게 선거 그 맨 위에 최상단에 표기되는 알파벳 순이 돼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힘차게 흔들어서.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네. 이렇게 밸럿 같은데 통에다 넣어서 로또 뽑듯이 이렇게 네. 돌리더라고요. 섞는 거를. 아, 그래서 좀 바뀌긴 했는데 네. 정말 예전부터 갖고 오던 거의 뭐 180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요. 해오던 그거를 아직도 하고 있다. 좀 바꾸셔라. 라는 말을. 역사적인 나라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못 바꾸는 나라라고 해야 할까 참 어렵네요. 네. 진짜 이래서 미국 대선은 더 어렵다고 다들 느끼시나 봐요. 뭐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뭐 먹방보다 쉽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저희 어떻게 초코머핀이라도 하나 같이 뜯어볼까요? 아유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네. 좀 템포를 죽여보려고 네. 참고 있었는데 네. 아, 말을 많이 하니까 배가 고프네요. 지금 뜯어볼게요. 네. 초코머핀. 아, 초코머핀 거의 요거 돌덩이야. 제가 잼인데 네. 여기 브랜드 가려야 된다. 브랜드도 나와요? 브랜드 나올 수 있어요. 요걸 제가 잼을 이렇게 리얼하게 이거 클로저 만드는지 모르겠네. 기절하겠네 이렇게 진짜. 빨라서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잼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약간 그 미국 그 네. MBC의 네. 투데이 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막 옆에서 네. 막 계란 후라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계란 후라이 뉴스 나는데도. 하는데 옆에서 계란 후라이 하고 막 네.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자를게요. 딱 그 느낌. 아, 자를게요. 자, 네. 이제 양쪽에서 지금 먹기만 하고 방송이고 뭐고 지금 머핀 자르고 잼 발라서 먹고 잼 바르니까 아, 잼 맛이 좀 나요? 다른 음식이 촉촉해졌어요? 됐어요. 아, 좀 촉촉해졌어요? 훨씬 이게 네. 음식 같네요. 조금은 약간 그 모형 바게트 먹는 느낌이었는데 좀 낫습니다. 저희 발라주시도록. 유튜브 채팅창에서 베이징님이 3가지 방송이 콜라보돼 있다. 아, 대선 방송도 하고 경제 방송도 하고 먹방도 하고.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셨어요. 아주. 저희가 그래서 네. 이제 너튜브 썸네일에다가 오늘의 메뉴를 좀 써놓을까 아, 그런 궁금하시죠?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네. 동의하시면 1 눌러주세요. 자, 스콘앤 잼이래요. 그 써시면서 제가 네. 진행을 할게요. 네. 요 1부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네. 요거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네. 개표된 곳은 3대 3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BC 방송 산하의 538 요게 네이트 실버가 만들어서 네. ABC 방송의 원래 네이트 실버가 네. 이 ABC의 정치 기자였어요. 아, 원래는 기자 출신이에요? 네, 기자 출신인데 통계 전문가인데
여기서 538을 만들어서 퇴사를 한 다음에 538을 만들어서 ABC에 팔았어요. 그래서 538이 ABC 뉴스에 아직 그래서 산하 있는 거고 네이트 실버의 통계 사이트는 사실 또 따로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업체로 538인 건데 ABC에 지금 보시면은 230대 241 이게 뭔 소리야? 네. 네, 흘리면 안 됩니다. 내용도 말씀을 아닌데. 드리는데 네. 241, 231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는 이게 ABC 방송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애리조나 11표를 트럼프가 가져간다라고 산정을 한 것이고 미시간의 15표를 지금 해리스가 가져간다라고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229대 226대 119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이 그대로 간다라고 산정해 솔직히 말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투표자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나 공화당이야. 갑자기 트럼프를 찍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고요. 네. 선거인단이 마음이 바뀌어서 트럼프를 찍을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54명의 선거인단 가서 그 12월에 가서 막상 정말로 투표를 하는데 트럼프를 찍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무효표가 돼요. 아 진짜요? 무효표가 돼요. 이거는 그냥 법으로 정해진 애초에 선거인단을 뽑을 때부터 이 사람은 트럼프나 해리스를 뽑게끔 정해져서 이 대의원이 뽑히는 구조입니다. 아니 그러면 공식적으로 어쨌든 12월에 가서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이거 그냥 형식인 거네요. 형식이라서 예전에는 사실 선거인단에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진짜 후보 이름이 적히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반란표가 나오더라도 네.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보시면은 어떤 대선 때는 네. 합산표가 대의원 합산표가 538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 반란표가 돼서 그 나는 민주당 뽑기로 했는데 이 사람 가갖고 공화당 투표장에서 뽑은 거야. 공화당 뽑으면 네.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표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거 텍사스에서 민주당 뽑겠습니까? 아유, 그럴 그러니까 리가 따지면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우리나라 구미 같은 곳이에요. 아, 그쵸. 여기는 곧 죽어도 국민의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그쵸. 목포. 목포, 광주 이런 네. 곳인데 딱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변화를 주지 않고 네. 아까 말씀드린 226대 219에다가 네. 지금 ABC 방송 추산 애리조나는 트럼프 거, 미시간은 해리스 거 이런 네. 식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요거 여기 몇 개 찍다 보면은 수치가 270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몇 개를 눌러야 그런데 되잖아요. 우리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해리스가 이기고 싶으면 펜실베니아를 가져가야 된다. 펜실베니아에서 못 이기면 지금 해리스는 힘들다. 승산이 조금은 어렵다. 근데 펜실베니아가 그 트럼프 총격 사건 그 빵야빵야 했던 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은 펜실베니아에서는 사실 모르죠. 이게 스윙 스테이트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펜실베니아가 아니니까. 또 문제가 뭔 게 그 제가 총격 사건 때문에 이제 귀에 총격을 맞은 그 자리이기도 하면서 하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엊그저께 여기가 이민자가 엄청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민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해리스를 뽑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동네고 네. 거기다가 플러스를 하자면 여기가 셰일가스 그 시추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동네라서 여기서 최근에 이제 프래킹이라고 그래갖고 좀 이렇게 깊게 파서 발파 작업으로 이제 시추량을 늘리는 그 방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고 그거를 환경 파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게 해리스인데 그것 때문에 또 표가 또 갈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변수가 한 두세 개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에 돌입했기 때문에 네. 조금 펜실베니아의 향방이 여러모로 지금 피곤하다. 네. 이민자와 뭐 총격 사건도 있고 최근에 푸에르토리코 관련된 뭐 쓰레기 섬 관련된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 확실히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네. 지금 저희 너튜브 채팅창에 기침도 하고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전화 오면 받자고. 아빠 방송 중이야. 저도 제가 방송을 15년 넘게 했지만 이 생방송에서 뭘 먹는다는 거는
저도 10년 차거든요. 저 한 번도 뭘 먹어본 적이 정말 없어요. 기상천외합니다.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이 시간대에 저희 프로그램이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아시잖아요. 저 오후 방송에서 얼마나 각 잡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여기 말씀 주셨잖아요. 무지개님도 첫 번째 이미지가 제가 차가웠나 봐요. 그러셨어요? 그러진 않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은 치킨이에요. 내일은 치킨 자, 그런데 맛있게 먹을게요. 네, 마무리해야 돼요. 짧게만 지금. 하자면 네. 지금 문제가 되는 이슈가 하나 있어서 네. 요것 때문에 향방 바뀔 수 있다. 네, 하나만. 요거 제가 준비했어요. 네, 마지막. 한 번만 딱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뭐가 문제냐? 지금 낙태 관련된 이슈가 네. 문제인데 이거의 선거가 이번 대선과 포함된 주가 10곳이 있어요. 그쵸. 낙태 크죠. 이게 지금 최대 이슈예요. 맞아요. 여성의 이 자기 몸 결정권에 대한 이슈가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경합주가 네바다와 애리조나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 어머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네. 큰일이 생길 수 있다. 그쵸. 바뀔 수 있다. 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최근에 중절 금지 법안 때문에 사망 사건이 2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표에 포함되는 이 10개의 주를 포함한 2개의 경합주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도널드 트럼프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 당선 시에 네. 금리 인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아이고야. 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밤 사이에 투표가 진행되지 개표는 되는 건 아니니까요. 내일 저희가 이 개표 상황도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 계속해서 상승 권역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다우가 0.7%, S&P 500도 0.9%대 상승이고요. 테슬라가 상승폭 키웁니다. 4% 이상의 상승. 오늘 엔비디아도 2.8% 상승, 브로드컴도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더 초록초록한 느낌이 나고 있는 가운데 보잉이 1% 넘게 빠졌다가 지금은 하락세를 조금은 줄여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 이상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좋네요. 현재 맥세븐마저 모두 초록색을 띠면서 올라주는 모습의 오늘장인데 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그러니까요. 상당히 환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개표와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도요. 한밤의 미주라 내일 시간에 돌아올게요.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